알면 언젠가 한 번은 쓸모 있어요. 신박한 국악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알쓸신구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직접 알려주실 텐데요. 짧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니하오. 내 친구 봉형아. 나의 중국인 친구 리상화. 지금 여기서 뭐 하냐 해? 나는 지금 판소리 심청가를 연습하고 있었지. 한소리? 심청가? 심청가 그 심청이 효녀다 해. 아니 중국인인데 심청가를 아나? 심청가 다 안다 해. 아니 중국인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건가? 뻥이다 해. 중국인들 모른다. 나만 다 안다 해. 아니 근데 우리 리상화는 어떻게 해서 그걸 아는 거요? 왜냐면 그 심청가에 경상도인가? 경상도 같은데. 심청가에 중국 지역 이름이 다 나온다 해. 아이 거시기 뭔 소리 하는 거요? 우리 판소리 전통 판소리 심청가를 지금 배경이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나보다 더 모른다 해. 내 말이 진짜다 해. 그러면 우리 선생님 모셔서 한번 물어보자 해. 좋아 그럼 여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볼 테니까. 진짜다 해. 진짜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악학자 김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국악관이 방송 최초로 두 번째 출연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정말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네. 자,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판소리 심청가의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네. 네? 진짜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러세요? 저는 아직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고요? 우와. 예, 저는 판소리 심청가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요? 네. 잠깐만요 우와. 이게 저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네. 지금 새로운 발언이신데 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예, 뭘까요? 새롭지는 않고요. 네. 관심 있게 심청가를 꼼꼼히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네. 저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하. 근데 사실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정말. 저희들도 판소리 연습하면서 이게 중국의 어떤 이야기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판소리 이제 오바탕을 보면 네. 춘향가나 흥부가는 배경이 명확하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수군가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나오죠. 그냥 동물들이 나오는 거고. 물속. 네. 네. 적벽가는 어차피 중국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그렇죠, 중국이고. 네. 이제 문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심청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심청가 두 분 심청가 많이 들으시고 실제 부르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심청가 시작할 때 송나라 원풍 말년에 이러고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춘향가의 경우는 숙종대왕 즉위 초에 서울 삼청동에 이한림이 계셨어요. 이러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딱 지역이 명확하게 나오죠. 네. 네. 시기와 지역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심청가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송나라 그리고 시기도 원풍 말년 그러는 거예요. 원풍 원풍은 송나라 신종 황제의 연호입니다. 네. 그분은 연호를 여러 개 사용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쓴 연호가 원풍이에요. 그게 원풍 말년이면 1085년쯤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풍 말년 무렵에 심청이가 태어났다고 본다면은 네. 심청이가 15, 16세에 이제 인제수로 팔려가서 네.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시기는 물론 작품 속에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얘기기는 네. 하지만은 대개 1100년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정말 심청이가 실존 인물 같다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심청가를 들으면서
중국의 배경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심청가의 배경이 되고 있는 황주라는 지명이 있어요. 황해도에 있죠. 예. 네. 그 심청가에서 황주 도화동에 이제 안못 보는 신명인이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황주 그러면 황해도에 있지. 그리고 그렇죠. 황주가 황해도니까 그 앞쪽에 백령도 근처에는 심청이가 빠졌다고 하는 인당수도 있다더라. 실제로 그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곳에 심청이를 기리는 심청각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청가의 배경을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중국의 황주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 황주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런데 그 중국의 우한, 네. 한자로 쓰면 무한이라고 하는 네. 그곳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유명해졌죠. 곳인데 그 우한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황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황강. 황강. 그런데 이 황강의 송나라 때 지명이 황주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송나라 때 그 황강 지역이 황주로 불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선생님 그러면요. 황주는 중국이다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고 네. 심청이가 그 태어난 마을 네. 도화동은 어딘가요? 사실은 황주 가까운 지역에 도하촌이라는 지명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곳이 정말 심청이가 태어난 곳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쵸. 그리고 심청가가 만들어질 때 그 모티브가 됐다고 할까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지금 송광사에 보존되고 있는 관음사 사적기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대개 1729년 무렵에 쓰여진 문헌인데 여기에 의하면은 서기 한 300년 무렵 충청도 예산 지역에 원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신봉사 느낌이네요. 예, 이분한테 홍장이라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 딸을 절에 시주를 했는데 그 시주 받은 스님과 딸이 함께 길을 그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중국에서 온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홍장의 얼굴을 보자 우리 황제가 백제 땅에 가서 황후가 될 분을 모셔오라고 했는데 바로 당신이군요 하면서 모셔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진나라의 황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이 그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날 때면은 이제 그 관음 보살께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 관음 보살상을 만들어서 돌로 만든 배에 실어서 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곡성 땅에 살던 어떤 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 배를 발견하고 거기에 모셔져 있는 관음보살상을 모셔다가 관음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700년대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1700년대 초에 그 송광사 스님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이 관음사 사적기라는데 들으신 것처럼 심청가와 비슷한 얘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너무 비슷해요. 똑같은데요. 그와 같은 소재를 심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로 활용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요소들이 덧붙여져서 오늘날 우리가 듣는 심청가가 다듬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의 근거를 대셨어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건 중국 배경이다. 저는 약간 좀 의심코자 하고요. 좀 약하지. 네, 좀 약해요. 이제 설득이 될라다가 아니야. 아닐 수 에이, 있죠. 그래도 아닐 거야. 왜? 그 송나라만 네. 배경으로 딱 시기적으로만 삼고 네. 황주는 진짜 황해도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논란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그걸 종식시켜줄 근거. 판소리 춘향가에 보면은 춘향이는 성씨가 성씨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상대가 되는 이몽룡, 이도룡은 이씨잖아요. 이씨죠. 그런가 하면은 흥보가의 경우는 박씨. 예, 박씨. 근데 이씨나 박씨는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대성이죠. 네, 예. 많죠. 근데 심청가의 주인공들의 성씨를 보면은 심청이는 심씨예요. 네. 그다음에 뺑덕이. 심청이의 어머님 네. 일찍 돌아가시기는 곽 했지만 곽씨 부인. 곽씨. 네. 그다음에
뺑덕어멈, 뺑 이제 중국에는 팽시가 있죠.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팽인데 그 팽시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심청이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는 높은 분의 부인 장승상 댁, 장승상 부인이잖아요. 장승상, 이게 장씨인 거예요. 그래서 곽씨, 심씨, 장씨, 팽씨 이런 성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대성은 아니고 중국에서는 뭐 흔한 대성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배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씨들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적지만 뭐 있어요. 일본어 그렇죠. 네. 예, 팽현숙 그런데 씨 그렇죠. 있고요. 뭐 곽동현 씨 그럼요. 있고요. 다 있어요. 네네네네. 선생님 약간 심수봉 씨 있고요. 약간 좀 더 들어가셔야겠는데. 예. 이것도 약해. 아, 그래요? 약해. 그런데 심수봉 씨도 있고. 조금 전에 장승상 부인 네. 승상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어떤 그런 어떤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승상은 결국은 관리 중에 가장 높은 분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상 정승이라고 그러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정승이라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네. 그다음에 그 신봉사가 목욕을 하다 옷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옷을 얻어 입게 되죠. 네. 담배때까지 네. 여벌로. 그죠? 네. 그 관리가 무릉태수예요. 맞아요. 태수는 중국의 지방 장관이랄까 그렇지. 지방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관찰사나 그러네요. 혹은 현감이나 군수, 목사, 부사 이런 그렇죠. 용어를 썼을 텐데 그러네. 거기는 무릉촌 태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벼슬 이름들이 중국의 벼슬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선생님 저 좀 약간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종지를 찍을 만한 또 있을까요? 인당수에 빠졌다가 네. 다시 연꽃을 타고 환생을 한 심청이 누구누구의 부인이 돼요. 굉장히 높은 지존이 됩니다. 왕의 부인이 되죠. 황제의 부인이 되죠. 네. 왕의 부인이 되면은 왕비, 심왕비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황후라고 하는 게 심황후가 되었다는 얘기는 황제의 부인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황제는 예전에는 중국에만 있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었죠. 왕비라 그래야지 그래서 맞는 거죠. 송천자의 황후가 된다. 그죠? 그런 점에서 심청가는 중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 심청이를 인제수로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남경장사 네, 선인들인데. 선인들. 네, 남경 선인들이에요. 네. 남경은 중국의 남경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죠? 그리고 황강, 아까 황주라는 그곳은 양자강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주에서 남경 선인들이 심청이를 사서 그다음 어딘가로 가는데 그곳이 저는 남경일 거라고 보죠. 그래서 남경 선인들은 장강, 즉 양자강 중상류 지역과 장강의 하류 지역인 남경이 있는 그 지역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장사를 하던 선인들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청이를 태우고 이제 인당수를 찾아서 가는 길에 소리 하시니까 소상팔경 대목이 나오잖아요. 범피중류 대목에 그 소상팔경이 결국은 장강 주변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들이잖아요. 이야. 완전 오늘 대박 아닙니까? 진짜.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예, 없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심씨, 곽씨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반박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 직책이랄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니까 지역 얘기해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선생님 종교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운교, 네, 영웅교 너무 좋다. 영운교, 저 신자가 될 겁니다. 영적인 구름 해가지고 영운교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요. 와. 저는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거 예전에 판소리를 만들 때 그럼 왜 여러 명창들이 굳이 배경을 네. 중국으로 했을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도 흥미롭고 재미있겠지만은 또는 조선 후기에 아마 이와 같은 판소리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이라는 걸 거의 뭐 못 해봤겠죠. 못하죠. 그러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흥미가 배가 됐을 수도 있고 또 그 판소리를 감상하면서 한참 그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취향은 네.
동서양의 예술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이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예술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을 그 이국 취향 또는 이국 취미라고 해서 익소티즘이라고 하는 예술에서 활용하는 하나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네. 심청가가 중국 배경이다 하면 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심청가의 이 전통적 네. 예술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냐라고도 말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동안 심청가가 우리의 대표적인 판소리 레파토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 작품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아세요? 네네 알죠. 네, 영국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네.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하. 이탈리아의 베로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영국 작가가 쓴 것이죠.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도 네. 사실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런 거는 서양 예술 작품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어요.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 네. 그리고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발사. 네. 사실은 주인공이 피가로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모차르트, 이탈리아 작곡가인 로시니의 작품이지만은 사실 스토리의 배경은 스페인 세빌리아예요. 스페인. 그렇게 네. 얘기 들으니까 심청가가 중국 배경이라고 네. 뭐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네요. 그럼요. 그런 예는 이웃 나라 또는 먼 나라 이렇게 남의 나라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은 예술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의 나라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심청가를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네. 쉽게 그런 느낌을 못 가졌던 것은 심청가의 그 이야기 줄거리를 짜고 또 그것을 소리로 만들어서 무대 위에서 표현해온 네. 소리 명창분들이 결국은 남의 나라 이야기 속에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성, 정서 이런 것을 아주 듬뿍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그 중국 사람 배역이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뺑더범의 행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러죠. 신봉사가 목욕한다든지 황성 올라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청가의 경우는 그런 외국을 소재로 하는 그런 흥미로운 소재와 그다음에 우리식의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룬 아주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 놀랍습니다 진짜.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네. 영웅교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정말. 예. 이국 취미, 이국 정서. 참 그 시대의 어떤 그 명창들의 깊은 뜻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밖으로 그 외부인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또 이제 국악방송 사장실에 계신 우리 사장님을 저희가 모신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저희가 오늘 감탄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저희가 감탄할 만한 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비밀 정보들, 지식들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뭐 비밀 정보까지는 아니고 네.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만한 관심 있으실 만한 말씀을 불러주시면은 예 나름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일정 잡아. 네, 바로. 네.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가르침 주신 우리 김영우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